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회 보좌진을 위한 뉴스레터 셀럽을 만들고 있는 폴리티컬 소셜 클럽의 이현승 대표. 그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저희 콘텐츠는 국회 보좌진에 대해서, 국회 보좌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나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보좌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취업해서 직장으로서 국회 보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정치인이 아니라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들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국회 보좌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뉴스레터, 뉴스나 이런 데 댓글들 보면 엄청 욕만 먹는 거죠. 뭐 사실 정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욕을 안 먹는 게 뭐 있겠나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실은 뭐 댓글에 뭐 좋은 선풀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엄청나게 욕을 먹는 직업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도대체 그럼 보좌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구조 속에서 국회의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자리는 뭐 보좌진에 대해서 뭐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정심을 가져달라 아니면 열심히 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깜빡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담백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회 보좌진은 이해를 하려면은 의원실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의원실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급 보좌관 2명, 그다음에 5급 선임비서관 2명,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그리고 인턴까지 해서 이제 9명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후원회에서 이제 후원금을 받는데 후원회 직원 명목으로 해서 한 명 정도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명에서 10명, 뭐 입법보좌관까지 추가한다면 조금 더 10명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회 보좌진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다 하는 업무가 보통은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의원실이 300개인데 모두가 똑같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의원실 사정에 맞춰서 정책이나 뭐 정무 이런 업무들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정무 역할을 하는 수석보좌관 한 명이 있고요. 정무라는 역할은 이제 뭐 의원의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죠. 나름 이제 정당 관계, 그다음에 여의도 관계, 지역 관계, 어쨌든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판을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의원의 정치적인 동료로서 이제 정치적으로 의원이 성장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수석 보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말씀드린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정부나 이런 정책들을 감시하고 아니면 제안하고 아니면 입법으로 이걸 풀어낸다거나 법을 만들어서 풀어낸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풀어내거나 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행 운전을 해주는 것 동시에 이제 의전 뭐 아니면 일정에 대한 일정 부분 관리 사진 찍는 거 이런 수행을 해주시는 비서관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실의 살림을 담당하는 행정 의원실 예산을 담당하고 인사 아니면 각종 서류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회의원의 일정 같은 거 국회의원이 엄청 바쁘거든요. 맨날 논다고 뉴스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오찬, 조찬, 아침, 점심, 저녁 다 약속 잡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또 불러주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부르기도 하고 각종 당 행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행정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동시에 이제 메시지 같은 거는 보도 자료나 아니면 말씀 자료라고 해서 이제 의원이 어디 가서 읽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정책이 담당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 업무를 하는 쪽이 있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진 역할 중에 하나가 홍보, 디자인이나 이런 건데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 제작하고 사진 찍고 하는 이런 홍보 담당 업무가 그렇게 크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무, 정책, 수행, 행정, 뭐 메시지, 홍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의도를 구성하는 보좌진이고 플러스 이제 지역구 관리, 후원의 관리 이렇게 되는 이제 보좌진들 이런 큰 업무들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보자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통 아마 정책 부분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정무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기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당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의원과 함께 보좌진으로서 결합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외부에서 보좌진으로 취업을 한다 싶으면은 보통 이제 정책 업무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정책 업무는 뭐냐면은 이제 질의서라고 해서요. 상임이나 국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 의원이 이렇게 읽으면서 정부 부처나 아니면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때 이제 읽는 자료를 질의서라고 하는데
이 질의가 어쨌든 국회의원은 한 개 한 개 헌법기관에서 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이제 속기록에 입력이 되고 속기록에 작성이 돼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틀리면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 물론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정부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제 질의 포인트를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질의서라고 하고요. 동시에 이제 법안을 국회는 이제 개정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안을 개정하거나 만들어내는 역할,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고 그런 역할들이 이제 정책 업무가 하는 역할. 그 외에도 이제 당에서 필요한 업무들, 뭐 당에서 어떤 활동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 지역구에서 이제 또 많이 활동하는 업무. 그다음에 이제 보도 자료,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관련된 공보 업무, 인터뷰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정책이나 정무 쪽에서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의원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단순히 운전만 해주신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일정 관리나 이제 의전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원내대표나 이런 이제 좀 높은 지도부급으로 가면은 수행비서가 단순히 이제 운전해 주시는 수행 비서님, 비서관님 그리고 나면 이제 수행만 하는 수행비서관님 이렇게 2조로 2개 조로 아니 2명에서 1조로 해서 이제 수행팀을 이루기도 해서 수행도 업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홍보 디자인 업무 같은 건 예전에는 그냥 인턴 비서관을 많이 홍보 디자인 업무를 시켰는데 최근에 봤자 벌써 5년 넘었지만 이제 SNS 유튜버가 중요해지면서부터는 홍보 디자인 업무만 전담하는 비서관들이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뽑기 시작했고요. 유튜브를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걸 편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행보 업무도 꽤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직군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중앙이라고 하는 여의도에서 하는 업무들이고 지역구에도 필요한 보좌진이 있고요.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보좌진 업무가 있는데요. 지역구 보좌진 업무는 보통 이제 지역에 있는 당원을 관리한다거나 지역 주민을 관리하거나 이제 지역에 있는 조직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의원이 이제 여의도에서 업무가 아니라 지역구에 있을 때 어느 행사에 가서 누굴 만나야 되고 누구랑 인사를 해야 되고 지역구에서 좀 나름 유명한 분들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서 또 인사도 드리고 가고 아니면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또 새해 인사나 또 명절 인사 드릴 때 또 먼저 가서 그것들 어레인지하고 관리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역할이 이제 지역 보좌관, 지역 보좌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지자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당연히 구청이나 하여튼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들과도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지역구를 관리하는 보좌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실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 좀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 좀 고쳐달라,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들은 이제 뭐 지역구에서 들어온 것들은 지역구에서 취합을 해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지역에서 하고 아니면 이제 중앙부처, 정부 부처 차원에서 법이나 정책으로 고쳐야 될 것들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보좌진을 넘겨서 정책 쪽에서 담당을 하고 민원도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다. 굉장히 좀 민원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잘 처리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겠죠. 보좌진으로서. 왜냐면은 이제 지역 국민들이 내가 민원 넣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민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민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될 민원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만이거나 틀렸거나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아니면 그냥 떼쓰는 민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민원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응대하는 것도 보좌진이 하는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루틴한 내 보좌진의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명절이나 새해 같은 때 필요할 때 이제 뭐 새해 선물을 보낸다거나 새해 인사 편지를 쓴다거나 이런 업무들도 이제 보좌진이 당연히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선거 기간 때는 당연히 이제 선거 캠프에 이제 주축 멤버로 들어가서 선거 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보좌관이나 아니면 지역구에 있는 지방 의원이 선거 캠프 총괄을 맡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선거 운동들은 이제 국회 보좌진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자원봉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붙어서 국회의원 선거 캠프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보좌진의 중요한 업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좌진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에도 전문가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선거 전략이라든지 선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보좌진도 마찬가지로 선거 전문가로서 거듭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루틴하고 이제 포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공식적인 보좌진들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또 번외로 이제 좀 얘기하자면은 해보자면 이제 심기부자라고 할 수 있죠. 의원이 기분 나쁠 때 기분을 좀 좋게 해줘. 이렇게 보면 의원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긴 한데, 모든 어떤 회사든지 이제 뭐 상사에 대한 심기부자 할 텐데 보좌진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잘하는 보좌관님이 있으면 다른 보좌 직원들이 좀 편하다. 심기부자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좀 과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작년이나 이럴 때 뭐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이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수사 중이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슈는 끊임없이 좀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국회 보좌진은 인사권이 국회의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뽑고요. 국회의원이 나가라면 나가는 겁니다. 사실 법으로 너 나가 하면 바로 당장 내일 쫓겨날 수 있는 게 국회 보좌직원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를 이제 좀 모두가 이제 좀 지키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나가 하는데 한 달까지는 그래도 전에 이제 해고 사유를 한다. 예전에는 그냥 너 나가고 다음날 그냥 내쫓는 게 일상이었다면은, 일상이라기보다 이렇게 가능했다면은 지금 이제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회사 통보를 내려라. 그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의원이 어떻게든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꽤 괴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기네 집에 개밥을 주라고 했다던가, 개똥을 치우라고 했다던가, 자녀의 뭐 진학에 대해서 뭐 그런 업무를 시킨다거나,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기도 하고, 뭐 더한 것들도 괴담으로 돌았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좀 그런 구조적인 이제 채용과 이런 업무 안정성의 이제 제한 때문에 그런 갑질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 보좌진이라는 게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꽤 높은 직급이거든요. 5급 이상은 이제 관급에서 이제 고시를 붙은 사람들은 이제 5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4급부터는 이제 고위공무원 규정을 받아서 재산 신고도 해야 되는데 꽤 높은 직급이긴 한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지만 국회 위상에 비해서 보좌진의 직급이 너무 낮다라는 좀 주장도 있어서 3급 보좌관을 신설하자라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국회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급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제 국회가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제 갑의 위치, 부처에 있어서는 갑의 위치입니다. 왜냐면 이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이제 국정감사라는 이제 정부의 이제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급수랑 상관없이 좀 되게 이제 좀 갑의 위치,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좌진들 중에서 솔직히 저희끼리도 이제 우스갯소리도 얘기하지만 어깨에 뽕 들어갔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인턴으로 국회 보좌진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받았을 때 느낀 게 이제 그때 오래된 이제 보좌관님이 말씀해 주신 게, 보좌진 뽕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걸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4급이지만 사실 이제 국회 정부 부처 뭐 1급, 뭐 2급 이런 어떻게 보면 장관까지도 거의 이제 뭐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때문에 꽤 높은 좀 이제 그런 대우를 좀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정부 부처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사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보좌진들에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입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사실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좋게 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느꼈던 것도 이제 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입장이라,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취해서 정말 자기가 뭐가 된 마냥 좀 막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미 소문이 많이 돌죠.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로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5급 선임비서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식사 자리를 나가는데 뭐 그쪽에서 선임비서관이 오니까 상대 쪽에서 뭐 급을 맞춰서 굉장히 높은 분이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는데, 편한 자리다 보니 친구들 모임이라고 갔는데, 근데 뭐 그런 식의 극단적인 예로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취하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잘 활용한다면은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하고 한다면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 또 국회 보좌진이다. 특히 저는 이제 국회에서 나온 지도 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나름 이제 그런 자만심, 갑질 이런 걸 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구조상 이제 상대방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뭐 어떤 자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국회를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클라이언트나 이런 고객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파트너사를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뭐 당연히 이건 저쪽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느끼지 못하는 갑질을 뭐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나오신 분들을 저는 이제 지금 나온 지 꽤 돼서 이제 국회 나와서 민간인 취업을 했거나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저런 것들은 갑질인데 안 되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아마 연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좌관은 4급이고 5급, 6급, 7급인데 사실은 이제 보좌진은 업무 강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라밸 같은 거를 챙기고 싶다면 국회 보좌진은 절대 될 수가. 왜냐면은 일단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새해고 주말이고 뭐 없이 계속 국회에서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논다고는 맨날 요구하지만 사실은 이제 노는 게 아니라 그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그게 뭐 어쨌든 정말 국민을 위한 다툼이냐라고 한다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말도 없고 야근, 퇴근 같은 것도 없는 게 사실 국회 보좌진의 생활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챙겨주자라는 분위기를 밝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일반 민간에 비해서는 야근, 주말 출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수당 더 줘 이런 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최대 풀로 이제 어떻게든 수당 같은 거 다 챙겨서 월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별정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용이나 이제 그런 해고 같은 게 쉽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봉 같은 것도 좀 사실 좀 높게 쳐주는 편입니다. 하급 같은 경우는 뭐 되자마자 21호봉이 되고요. 5급 같은 경우는 24호봉, 6급은 11호봉, 7급은 뭐 9호봉, 뭐 8급은 8호봉?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호봉을 쳐줘서 그에 맞는 월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 보좌관 같은 경우는 연봉이 이제 수당 같은 거 다 합치면은 한 9,600만 원 정도 되고요. 5급은 한 8,600, 6급은 6,000, 7급은 5,200, 8급은 4,600, 9급은 4,100 정도의 연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높지도 낮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연봉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국회에서 일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인가, 어떤 채용 조건인가, 근무 환경은 어떤가, 연봉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두서없이 편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좌진의 업무, 보좌진의 생활, 아니면 뭐 어떤 보좌진과 정치권 업무에 대한 채용 정보 같은 것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놓기 때문에 와서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을 좀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컨텐츠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